네,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 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자, 먼저 가져온 소식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예. 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38.4% 그리고 53%로 나타났습니다. 예. 한 달 전인 지난달 3일에서 4일 실시했던 직전조사와 비교해보면 긍정평가는 2.1%포인트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5.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 긍정평가의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했던 것이 외교 안보, 또 그 뒤를 이어서 노동 노조, 경제 민생, 교육 문화 등이 뒤를 이었고요. 부정평가의 이유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외교 안보. 똑같네요. 네, 예. 그리고 소통 협치, 경제 민생, 노동 노조 순이었습니다. 지난 조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요인 모두 첫 번째로 외교 안보가 꼽힌 겁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들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 지형에도 좀 변화가 보이던가요? 네, 일단 정당 지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 국민의힘이 34.1%, 민주당이 30.9%, 정의당 4.6%, 기타 정당 1.9% 기록했는데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4.1%포인트 하락했고요. 예. 국민의힘은 동일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50대에서 4.6%포인트 올랐는데 이 18세에서 29세 비교적 젊은 층에서는 3.7%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4%포인트,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6.8%포인트 각각 올랐고요. 강원, 제주, 서울 등에서는 내렸습니다. 예. 민주당은 젊은 층인 18세에서 29세에서 1.0%포인트 오른 걸 제외하면 전 연령대에서 하락했고요. 권역별로도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라, 서울에서 각각 하락하는 등 강원,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자, 정당 지지도 살펴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느냐 그런 질문에는 좀 결과가 좀 바뀌었다고요? 네, 질문이 9개월 앞둔 총선이 내일 열린다면, 내일 열린다면? 어떤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였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6%가 민주당을 뽑겠다고 했고 29.5%가 국민의힘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예. 앞선 정당 지지도와 순위가 뒤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격차는 1.1%포인트,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오차범위네.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예. 응답자의 47.7%가 그렇다고 답했고 42.4%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요. 자, 대통령실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공식 입장을 낼 거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정부 입장이 나왔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대통령실은 IAEA의 결과 발표 후에는 당장 코멘트할 게 없다, 입장 내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는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입장 밝혔습니다. 이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 존중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향후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와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에도 대폭 신경 쓰겠다는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온 정치권 반응도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이제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발표했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논평에서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원자력기구 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에 있을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입장 보였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죠.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 어제 저녁에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이 국제원자력기구는 핵 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위성곤 위원장은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핵 폐수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정의당도 오늘 이 IAEA의 최종 보고서 관련해서 어떤 피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보고서로 인정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는 입장 보였습니다. 네. IAEA 사무총재 곧 우리나라에 오죠? 네, 그렇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오는 7일에서 9일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예. 어제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일일 브리핑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그로시 총장이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일본을 하고 있죠. 일본에 방문할 예정이며 직후에는 한국을 방문해서 이 원자력 안전위원장을 면담하고 종합 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로시 총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도 면담을 할 예정이고요. 그 밖의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박 차장은 전했습니다. 네, 오염수와 관련한 얘기는요. 잠시 뒤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요. 법원에 공탁을 했는데 이 법원이 이 중 한 건을 불수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불수리. 그러니까 공탁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결정을 한 거죠? 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정부 해법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공탁 절차 개시했는데요. 예. 광주지방법원 공무원이 한 건에 대해서 불수리 결정 내렸습니다. 이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금전 등을 법원에다가 맡기는 제도죠. 예. 광주지법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불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외교부의 입장이 많이 난처해졌겠는데요. 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예.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가 있고 이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하면서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해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이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서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불복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런 소식 가져오셨어요. 네,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예. 1심 재판부가 지난달 29일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이 중사가 남편과 불화로 극단 선택을 했다는 소문을 유포한 정모 장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이 재판부는 군 검사가 위력 행사의 객체에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면담 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무죄의 이유를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이 전 씨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이 불거진 상황에서 군 검사에게 전화해서 몰래 녹취까지 하고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한 데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해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검팀이
항소를 또 했다고요? 네,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에 항소장 제출했는데요. 유죄가 인정된 군무원 안모 씨와 공군본부 공보 담당인 정모 씨에 대해서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이번 사건을 법조계 특히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변호사 단체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예. 1심에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게 처벌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 어제 성명서를 내고 저연차 군검사에게 위력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자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입법의 불비현실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 군 법무관에 재직하면서 군검사 보직을 맡는 이 법조인들은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이기 때문에 예. 다른 수사 주체에 비해서 면담, 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사법적 보호 조치를 신설하는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여러 말이 나오고 있군요. 자,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도 퀴즈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이슈앤피플 잘 듣고 있다고 02로 걸려오는 전화에다가 꼭 말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예. 자, 다음 중 라디오 청취율 조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1번 전화, 전화. 2번 문자, 3번 가정방문, 4번 압수수색입니다. 자, 4번. 1번 전화, 2번 문자, 3번 가정방문, 4번 압수수색입니다. 제 퀴즈 출제가 좀 힌트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네,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추후에 커피 쿠폰까지 보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의 그 목소리만 들어도 정답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정답과 함께 출연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 있고 또 방송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보내주시면 더 나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